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저녁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정님, 불더위 서울입니다. 아, 굉장히 아니 뭐 장마가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남부지방 장마 끝나고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얘기 있습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아, 주니케님, 오, 인트로 좋아요. 네, 어제 인트로 고민을 얘기했더니만은 주니키님하고 블루마운틴님이 그냥 라방에서 좀 따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또 힌트를 주셔갖고 제가 한번 라방에서 따왔습니다. 라방에서 따왔습니다. 아, 석치 니꾸기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삼필균형님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5년 7월 3일 방송. 이제는 다시 한동훈의 시간. 이재명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안 돼. 여러분이 이제 이 타이틀이 좀 생뚱맞다. 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좀 뭐 특별히 한국 같지도 않은데 왜 다시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그러지? 근데 저는 딱 필이 왔어요. 아,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 다시 오는구나. 아, 그래서 제가 미리 다른 사람보다 미리 이렇게 이제는 다시 한동훈의 시간이다. 근데 제가 얘기하면 이제 다음 주쯤 해갖고 본격적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석진 니꾸기님, 민석이 총리 통과됐어요. 예, 제가 오늘 그 얘기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신하 세븐님, 한동훈 대표님,
이러나 저러나 그냥 우리는 끝까지 좀 한동훈 대표님을 지지하는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신화세븐님, 한동훈님, 신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아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전승절 그 얘기는 이제 페이스북에 주로 한동훈 대표가 올려서 의사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그 전승절에 대해서 제가 어제 방송했죠. 그 시진핑이 이재명을 갖다가 전승기를 초청을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가 언제냐?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선 전부터 접촉을 해갖고 전승절에 와라 와라 그렇게 한 사실을 갖다가 한국일보에서 단독을 쳤다. 그래서 그 사실이 이제 알려지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했는데 그 페이스북 내용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가 뭐 한 30개 정도 뜬 것 같습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학을 신문 기사를 내줘갖고 타이틀은 이제 주로 이런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중국 전승절 불참해야 중국군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다.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전승절 참석 안 돼. 한미 회담부터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각종 타이틀 이게 좀 길어요. 문장이 긴데 그래도 언론에서 잘 받아 써졌고 여기 관련된 한동훈 기사가 한 30여 개 정도 떴다. 요게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캡처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쟁을 참석했던 요걸 갖다 이제 캡처해 갖고 그 기사죠. 기사 일부를 갖다가 캡처해 갖고 그렇게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약간 좀 길지만 그 읽어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 글을 갖다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동훈 17시간 전이죠. 중국 전승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쓴 거예요. 어제 쓴 겁니다. 중국 전승절 불참이 부이게 대통령실이 중국 전승절 집 기념식庆祝 여부를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중국 정설 불참이 국익에 맞습니다. 지금은 새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미 이른바 자주파 인사 등용, 나토 회의 불참 등으로 새 정부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불참하는 중국 정수절 행사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 파트너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1월 에펙 경주회의에 시진핑 주석 참석을 위해 전설 참석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이미 강한 의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대통령이 굳이 전승절에 참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 정당 행사 참석을 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실책이었습니다. 전설 참석 이후 사드 배치 국면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중국발 한한령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전설 참석 논의에 관련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 전승절은 중국군을 영웅으로 기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전설의 본래 맥락이 제2차 세계대전에도 나중에 한국전쟁에 적군으로 참전했던 중국군을 기리는 행사에 한국 대통령이 굳이 직접 참석하는 것 자체가 국민 감정과 역사인식에 부합하는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중이나 친중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과 실리의 문제입니다. 현재 세계 질서는 블록화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우선주의 전략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지역 전략이 아닌 미국 세계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이 아닌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것이 그런 맥락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중 정책 역시 한미 동맹이라는 전략적 틀안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 당시에도 미국은 박근혜 정부의 정절 참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미국 전문가의 평가를 주며 블루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레드팀의 간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도 미중 갈등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위험의 수위는 10년 전보다 높습니다.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국익의 문제입니다. 중국 정치를 부참이 국익에 맞습니다. 이렇게 긴 문장으로 좀
호소를 하고 있죠. 전설 참사까지 만나고. 여기서 새롭게 제가 안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전승열 참사 행사 있잖아요. 나중에 정절 참여 논의했던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뒤늦게 그 결정을 후회한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미스테이크다. 이거 좀 판단을 잘못한 거다. 뭐 이런 맥락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 안 된다. 그건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좀 길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가 헤드라인을 갖다 좀 바꿔가면서 그래도 기사가 한 30여 개 정도 떴다. 성공적인 그 페이스북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때보다는 좀 더 신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배공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게 뭐 굳이 빌미를 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 뭐 협상할 게 굉장히 많은데 뭐 미군 주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일본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협상 뭐 관세 협상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좀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그걸 하면서 왜 그 뭐야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느니 마느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딱 떠오르는 순간에 그 옛날의 악몽 그 뭐야 이라크 전쟁 그 옛날의 악몽이 또 떠올랐습니다. 옛날에 왜 그 걸프전이라고 그게 1990년, 92년인가요? 그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인데 그때 또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 주로 나서갖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폭탄, 뭐 모든 무기를 갖다가 다 소진. 이번에도 뭐 벙커버스터 터뜨리고 막 이런 것처럼 미국의 무기들이 많이 해갖고 해서 뭐 이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초토화됐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한 행동은 뭐냐면 그 분파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조가 들었다. 아니 그 폭탄 하나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 한 대가 무슨 뭐 5조라고 그러는데 그 폭탄을 떨어뜨린 비행기 한 대가 뭐 스텔스기인가? 그거 하나가 뭐 한 대당 5조래요. 그래갖고 그거 미국도 그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갖고 뭐 20대밖에 운영을 못 한대요. 그 비행기를 갖다가. 근데 그 비행기가 지금 뭐 6대인가 날아다니고 또 뭐 페이크 한다고 그래갖고 또 딴 데로 날려보내고 막 이렇게 교란적저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뭐 벙커버스터라는 그게 뭐 얼마나 또 비싸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걸프전처럼 예를 들어서 뭐 100조가 들어갔다, 뭐 1000조가 들어갔다. 그 걸프전 때는 예를 들어서 뭐 1000조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다 분파이 시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 결국 너희들의 그 석유를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한국도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역을 갖다가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경제가 완전 마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명분으로 삼은 거죠. 걸프전 때 명분은 그겁니다. 야, 너희 그 석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대신 싸워준 거니까 이거 분담금 내라. 그래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뭐 미국이 제일 많이 돈을 썼겠지만 폭탄을 터뜨렸으니까 좌우간 미국 제외하고 제일 많이 돈을 분담을 낸 게 일본이에요. 한국은 그렇게 많이 안 냈어요, 사실은. 한국은 그때 그냥 조금 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 그 어감만 해도 한국은 힘들었던 나라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뭐 세계 뭐 경제 뭐 10대 강국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래서 한국은 조금 냈지만 일본은 뭐 여전히 세계 탑3, 탑5 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엄청 많이 냈다. 그래서 혹시 트럼프가 이게 또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그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좀 길어졌으면 이것도 자기네들이 뭐 다 때릴 거 때리고 폭탄 쏘놓고 또 분담금 내라고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런데 다행히 12일인가 14일인가 만에 그냥 단기전으로 끝나갖고 참 다행스럽다. 이게 질질 끌었으면 우리가 또 분담금 내라고 그래갖고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그 굉장히 민감한 시직입니다, 지금. 예. 미국 대통령도 굉장히 좀 럭비공 스타일이고 지금 돌아가는 국제성에도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데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재명이 그냥 중국을 전승을 방문했다. 그러면 미국에 어떤 식의 보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 관세를 갖다가 뭐 120%, 130% 때리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일본도 지금 완전 쫄아갖고 납작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예, 정신 좀 차립시다. 아, 석진 이꾸니님, 윤건이, 윤떨거지들이 정말 싫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예, 신화님, 한동훈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한동훈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한동훈의 시간은, 우리가 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딱 감이 왔습니다. 석진 이꾸니님, 한 대표님, 좌파 우파 떠나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 절절히 느껴지네요. 사실 뭐 한동훈 대표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그냥 국익파예요. 대한민국 국익파예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사상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민노총이나 아니면 뭐 운동권처럼 뭐 무슨 뭐 주사파 사상을 갖고 정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석진 이꾸니님, 예, 맞습니다. 열정님, 정절 참석 후 박근혜 대통령 우연인지 탄핵 당했어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는 결국 이제 좌파들 아닙니까? 그 민주당 아닙니까? 그 시작이 그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손석희가 JTBC의 그 9시 뉴스에서 그거를 갖다 태블릿 PC를 하나 들고 나와갖고 뭐 그걸 갖다가 뭐 1억 주고 샀다 어쨌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뭐 여러분 다 기사 읽어서 아시겠지만 그거를 갖다가 걔가 돈을 주고 팔려고 했는데 뭐 신문사나 언론사에 제안을 했는데 1억 5천인가 뭐 얼마인가 이게 너무 비싸다 그래서 포기했고 그걸 갖다가 결국은 JTBC에서 그렇게 딜을 해갖고 터뜨렸다. 그러니까 이제 좌파 언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거를 주도했던 게 그, 그러니까 이제 좌파들이죠. 그 뭐죠? 국정원장 했던, 그 사람을 비롯해갖고 뭐 형님 해갖고 뭐 김무성. 이렇게 해서 형님 제가 수치명은 충분히 데려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엎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이,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진영이 바뀌었죠. 진영이 바뀌고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인데 그래갖고 뭐 전선에 뭐 참석하든 안 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우파 언론이 주도가 되고 JTBC가 하듯이 우파 언론이 지도가 되고 또 우파 쪽에서 그렇게 뭐 제2의 김무성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친구도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아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국정원장 했던 친구도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나이 많은 분들. 예. 어쨌든 그런 사람처럼 그런 몇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주도가 돼 갖고 과연 이재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되치기를 해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저는 좀 그거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직 보수에는 그럴 만한 실력,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서는 뭐 보수가 뭐 경제 정책을 잘 쓰고 뭐 뭐를 잘하고 뭐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해주지만 보수가 그런 식으로다가 그 역전을 갖다가 해갖고 되치기 해서
그 좌파 대통령을 갖다가 끌어내린다. 이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열정님도 답답하니까 하시는 얘기겠죠. 예. 전승절 참석 후 박근혜 선생님 탄핵 당했는데 이재명이 정선을 참고한 다음에 이재명이 탄핵 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공교롭게도 보수에는 그런 실력자가 없다. 안은희님, 이재명은 해외는 젬병입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말 좀 하지. 뒷골목 노는애같이. 예,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데 외국 기자가 물어보니까 통역을 해도 잘못 알아들어서 쪽다 발렸어요. 맥락이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죠. 신하 세븐님, 대한민국 걱정됩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이게 제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제어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제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국힘 쪽에서 하고 의회는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뭐 법안을 통과한다면 뭐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좀 이게 했잖아요. 또 대통령이 뭘 한다 그러면은 뭐 그 민주당에서 예산 삭감하고 해갖고 손발을 다 묶어놓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그 한쪽이 대통령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행정부죠. 한쪽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한쪽이 의회를 장악하고 이렇게 갖고 그래도 좀 이렇게 그 팽팽한 어떤 긴장감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대통령도 완전히 무소불위로다가 권력을 지금 민주당에서 쥐고 있고 의회도 지금 뭐야 그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지만 아까 왜 한 분이 얘기했잖아요. 김민석이 뭐 이렇게 뭐 사인을 했다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 이게 투표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다 불청을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107명인가 그렇잖아요. 107명이 다 퇴장을 해도 이게 뭔가 나머지 179명.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국힘을 갖다가 107명이라고 따지면 그래도 300명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빠진 사람들이 있긴 하군요. 음. 왜냐하면 총 득표수가 178표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국힘이 전체가 다 빠졌다 하면 107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에다가 186이네요. 많이 빠졌네. 186이 되네요. 그럼 뭐야? 14명이 빠졌다는 거야? 처음부터. 결국 투표를 한 결과 뭐 국힘이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안 되는 거죠. 찬성이 173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국무총리는 그 제적인원 과반 출석에 또 참석인원 과반 찬성. 그럼 뭐야? 제적인원 과반이 넘죠, 그죠? 300명 중에 179명 참석했으니까 150명 이상만 참석하면 되죠. 그 국힘 빠져도 아무 영향력이 없다. 그럼 179 중에 반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0, 90. 90명만 90명만 참석하면 되는데 이거 압도적이네. 173명. 이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걸 알고 처음부터 그냥 배짱으로 검증한 거 아닙니까? 뭐 청문회 할 때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뭐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지금 딱 한 달 됐다고 그러나요? 오늘 뭐 기자회견 한 게 그 한 달 기념으로 30일 기념으로 기자회견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일 만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리 아작을 낼 줄은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30일 지났는데 아직도 5년이 지니까 한 달 지났거든요. 한 달 지났는데 그 뭐야 아직도 몇 달이 남았냐면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5년이면 60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59개월이 남았어. 이제 겨우 한 달 지났어. 이재명을 안 보려면 59개월을 기다려야 돼.
정말 진 빠지는 그런 세월입니다. 신하님 세분 말씀대로 대한민국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빨리 대한민국이 아작이 날 줄 몰랐다. 그러니까 훨씬 속도가 빨라요.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다. 석진 입구 기님, 국힘은 전투력이 없어요. 자기들 배지 지키게 그러니 정말 국힘처럼 무능한 그러니까 국힘이 제일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훨씬 탁월한 거는 철법통 지키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정말 무능하고 아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왜 계속 뽑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요? 국힘에? 그런 사람이 아니면 국무총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사람이 없나요? 국힘에서는? 아니 그 뭐 권성동 지금 뭐 5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철규 3선인가? 뭐 권영세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선 의원으로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다. 예, 석지 니꾸기님 오직 한 대표님만 못나게 하려고 목숨 걸어요. 사필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두가 저 모질이 친윤들 등 그거는 정확한 원인 분석은 맞죠. 사필이는 맞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김건희, 윤석열 그리고 그와 동조한 친윤들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판이 됐다. 예, 입주연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강순 또라이 미친놈들입니다. 민주당 정말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일인 줄 알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일이죠. 알면서 당해야 되는 게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무슨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이 한동훈인데 문제는 이 한동훈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지금 친윤들이 죽이려고 작정을 했다. 여러분, 제가 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처음으로 소개한 이 전승절 거를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오늘 기사가 메이저 뭐 조중동 할 거 없이 그 메이저 언론에서 한 30군데에서 기사를 갖다가 받아줬다.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기사가 메이저에서 30개 났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죠. 자, 이제는 한동훈에 대해서 그 언론도 한동훈의 생각, 한동훈의 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한동훈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한동훈은 뭐 이런 뭐 당대표를 어떻게 하겠다, 뭐 내가 정치를 어떻게 이런 거 한마디 지금 얘기를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지금 106번 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뭐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갖다가 주변에서 한동훈은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주변은 크게 이제 친한동훈 계가 있고 그 한동훈을 죽이려는 친윤들이 있죠. 여기서 너도 나도 떠들기 시작했네. 자, 심지어 한동훈 당대표 출마 신중론이 갈수록 신중론이라는 건 나오지 마라. 또 정광재 한동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분위기다. 지금 이렇게 계속 떨고 있죠. 자, 거기 이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박정훈 도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 안 나간다가 80%, 안 나간다에 80%. 지금 뭐 반반이 아니라 그냥 80%. 그러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지금 친윤과 안철수 혁신위원장 어제 됐잖아요. 그래서 친윤과 안철수 이해관계 딱 맞아 떨어졌다. 둘이 손 잡았다 이거죠. 당무감사 없이, 혁신 없이 인적 쇄신이 곧 혁신이다. 국힘 혁신하면 이재명 정부가 우리 못 흔든다. 41자리 혁신이 2년 시즌2 될 거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맞는 얘기죠. 국힘이 혁신을 하면, 이재명이 무슨 뭐, 위원정당 해산이나 뭐 이런 거를 감히 하겠습니까? 국민들 무서워서. 문제는 뭐냐면, 국힘은 혁신하기가 불가능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혁신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온갖 요직을 갖다가 다 차지하고 뭐 당론하려면 이게 5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70명이 똘똘똘 뭉쳐갖고 아직도 김건희 윤석열 타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혁신이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가 처음 나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혁신위원장으로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조정훈이 총선 백서서 왜 총선에 패배했는가? 이번에 안철수는 뭐야? 왜 대선에 패배했는가? 대선 백서를 갖다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혁신입니까? 대선 백서 쓰기 혁신입니까? 난 정말 그런 혁신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힘도 그렇고 뭐 거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죽 답답했으면 박정훈이 이거 CBS에서 나와갖고 한 얘기거든요. 그 김현정이 주시죠. 거기다 이제 텐트 농성 나경원 민심은 나경원 너나 잘해라 이렇다고 박정훈 의원이 전했습니다. 저희야 모르죠. 민심이 나경원 너나 잘해라 이런지 모르겠지만 박정훈 의원은 필드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게 국힘의 현실이다. 친윤들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선웅님, 춘인이 아니네요. 김무성 파들입니다. 햄토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영생님, 대표님 지지율 충격, 제가 지지율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독자의 행복TV님, 국회에서 수적으로 민정을 이길 수가 없듯이 국힘도 친윤이 세력이 많아서 친한계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정치는 숫자 싸움. 강선영, 한동훈 대표님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이 친윤들도 지금 계속 지금 연일, 특히 이번 주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 이게 뭐 지난주부터 한 게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이번 주부터 계속 지금 장해찬이 폭문을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장해찬, 한동훈, 이재명과 잘 싸운다고? 그럼 개항을 나가라. 원희룡도 피했는데 피하면 비겁하다. 그래서 지금 딥다 까고 있고 꽃길 본능을 가는 게 한동훈이다. 뭐 거기에 안 나가면 비겁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씌울 수 있고 그래서 친윤은 지금 한동훈 개항을 추면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보고 그 민주당 패널들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거는. 한동훈 보고 무슨 잘 되라고 개항을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동훈의 정생을 끊어놓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다.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준석도 뭐 약방 감초 아닙니까? 이 사람은 뭐 여기서 한마디 저기서 한마디 해야 되니까 이준석도 뭐야? 한동훈 대표돼도 친윤 정리 못한다. 얘기하고 그 한동훈은 뭐야? 어물전압 그냥 못 당하는 스타일. 이건 뭐 완전히 까는 거죠. 그래서 상습 출마자다. 그러니까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그 오늘 이제 홍준표도 드디어 포문을 열었어요.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갖고 장해찬, 한동훈, 집안 싸움 전문가, 개항을 서 민주당 이기면 박수. 야, 장해찬 넌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장해찬 완전히 이거는 왕자병인 것 같아 지금. 야, 네 박수를 갖다가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뭐 박수 쳐준다고 뭐 기분 좋고 박수 안 쳐준다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아니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우리한테 기분 좋은 거야. 무슨 놈의 네가 뭐 박수를 치면 좀 나지고 뭐 박수 안 치면 안 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왕자병에서 빨리 깨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조선 제일 껌인데 보수 언론이 검이 아니라 제일 껌이래요. 제일 껌인데 보수 언론이 치킨 세워줘서 업보 치를 때다. 이건 뭐 저주에 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망했다. 너도 당할 때가 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권영세, 한동훈. 당이 기대를 걸 만한 인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일 특히 이번 주 들어와 갖고 연일 지금 한동훈 이렇게 하고 친한게도 지금 계속 한동훈이 뭐 나오느니 마느니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윤계 뿐만이 아니라 뭐 홍준표 등등 장해찬 등등 계속 지금 한동훈 얘기를 갖다가 이번 주부터 유난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무슨 뜻이냐?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 온 거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지금 114네.
114분이 보고 계시는데, 아이고, 어느 순간 또 122분, 122분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뭐냐? 최근에 뭐 무슨 뭐 그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론조사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좌우간 이 친윤들이 완전히 잔치를 벌렸어. 완전 난리가 났어. 그 여론조사 때문에. 예. 아, 한영선님, 예찬, 네가 나가라. 얘는 뭐 내보내 주겠어요. 예. 예찬, 네가 나가라. 개항을 해. 정말 나고 싶으면 네가 나가. 네, 구독자의 행복님, 장혜찬이 공천심사위원장이냐, 지가 뭔데, 김 빠지게 여기저기 나가라 말이야 떠드냐.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어. 만약에 친윤이 장악을 하면 공천위원장을 갖다 장혜찬 세울 수도 있어, 미친 척하고. 아니, 어차피 뭐 개판인 거 뭐, 장혜찬이면 어떻고, 뭐 오세훈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한동훈 죽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은. 예, 그렇습니다. 김계리 공천 부위원장. 공관위 부위원장 이렇게 해갖고 하면 완벽하죠. 네. 강성님, 국힘의 힘,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홍알배, 배신자, 정신 차려. 예, 구독자님 홍준표는 참 더러운 인간이면 좌우 물론 뭐 진짜 쓰레기네. 육시원생 한동훈님.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해 봤어요. 이미 대통령 자체가 리스크가 큰 인물인데 개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감추고 희석시키고 시선과 관심을 분산시키려면 한동훈처럼 옳고 용기 있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같이 콩짝질하는 그런 검은 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들 스스로 개딸 정권의 리스크를 쌓아가는 것일 겁니다. 네. 사실 뭐, 이재명 입장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국힘을 장악하고 이런 걸 절대 원치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국힘이 정신 차리고 이런 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뭐 목에 칼끝을 또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친윤이 한동훈 죽이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도 뭐 조아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조하리라. 왜? 그게 본인한테는 유익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제 초점은 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제가 오늘 썸네일을 올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편도 얘기하고 적군도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 콱 처박혀 있어도 이미 그 사람은 그냥 유명인이 되는 거예요. 이미 아니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모든 사람의 입에서 한동훈 한동훈 이런 식으로 그걸 비난하는 얘기건 칭찬하는 얘기건 입에 계속 오르내리면 그건 뭐예요? 화두가 다 한동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의 시간이 왔을 때 한동훈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를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판은 이미 이제 깔려지어 가는 그런 상황이다. 옛날에는 한동훈한테 무관심하고 뭐 기사도 안 뜨고 뭐 한동훈 얘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정치인하고 연예인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네. 아예 그냥 기사도 안 두고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홍준표처럼 그렇게 막말을 갖다가 막 해설해도 계속 홍준표가 이렇게 막말했다 저렇게 계속 언론에 나오는 게 홍준표한테는 기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연예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언급 안 되는 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뿐만이 아니라 비난하거나 맹비난하거나 뭐 나쁜 얘기를 해도 언론에 계속 자기 이름이 나오는 그게 즐겁고 행복. 그게 연예인과 정치인의 공통점이다. 사펠규장님 셀프 공천에 대해서 윤유성님 나오는 프로에서 글 올리고 답변 부탁했는데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함. 근데 출마 불출마 참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불출마를 한다 하면 그 불출마를 한다 하면 불출마를 그러니까 출마를 안 하는 대신에 무슨 보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불출마를 갖다가 한다고 선언하면서 그냥 1년을 잠수 타겠다 그냥 그냥 나는 그냥 잊어달라 1년 동안 그냥 잊어달라 이러면 정말 최악의 그거는 수를 두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한동훈이 잊혀지면 한동훈은 재기하기 힘듭니다.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무슨 10년, 20년 있던 사람이 아니라 딱 지금 2년 됐잖아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인기라는 거는 이렇게 무지개 잡는 거하고 안개와 같다. 조용필, 조용필 의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인기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안개가 막 자욱하게 갖고 막 제 한동훈이 막 이렇게 1년만 싹 지나면요. 안개가 싹 걷히고 한동훈 누구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출마한다 해서 잠수를 1년 타겠다. 그거는 정말 최악의 수다. 그러지 아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햄터리님 좋아요 꾹꾹 눌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햄터리님.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 행복님, 한동훈은 신학창에서 국힘을 통일협사, 그게 생존방법입니다. 국힘당에서 혁신도 개혁도 할 수 없는 중화제다 사망할 때까지 모르는 게 국힘 전문소리입니다. 이 신당 창당 이 얘기는요, 이게 그 한동훈 지지자들한테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삼과 영성TV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 있다고. 거기서 얘를 갖다 적절한 예가 없어갖고 좀 이 신당 창당의 그 비유를 들면은 이해가 빠르겠다. 그래고 신당 창당 비유를 들었더니 이거는 엄청 욕 먹습니다. 아직도 못 놈의 신당 창당 사기꾼 나쁜 놈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한테는 신당 창당 얘기는 피하시는 게 좋다. 예, 여러분을 생각해서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립니다. 이재명도 한동훈을 싫어합니다. 차기 대통령 감방가에는 아마도 정세명 치명타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재명의 적수는 한동훈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어요. 네. 한동훈은 호남 출마가 정답이다. 낙선해도 부담 없다. 아니, 제가 그랬죠. 아니, 그건 사실인데, 뭐, 호남 출마해서 낙선하면 부담이 없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뭘 나가든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나가던, 서울시장을 나가던, 제가 나가서 떨어졌다. 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뭐, 10번 떨어지고, 20번, 그래도 다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이 국민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지. 이 대중의 속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한동훈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예. 자, 오늘 어제 오늘 계속 이것 때문에 지금 마저 여기저기서 뭐 하는데 한동훈이 드디어 죽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극우들이 쓴 썸네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동훈의 충격 몰락, 배신자의 최후 지지율 폭락.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죠. 이 뭐 대표적인 극우, 대표적인 친윤, 네, 어떤 유튜버 썸네일이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사람도 맥락이 똑같습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야, KSY라는 뭐, 그런 거, 뭐, 한국사회여론. 사실 이거는 제가 신뢰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져요. 왜냐하면, 조중동에서 이걸 갖다가 인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떴길래, 오늘도 혹시 무슨 뭐 채널A나 뭐 이런 뉴스탑텐이나 이런 데서 혹시 이걸 인용을 하나 그러고 봤는데 인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약간 그분들도 좀 의문을 갖는다는 건 신뢰도에서 어쨌든 간에 이거 하나 갖고 지금 계속 지금 울겨 먹는데 한동훈은 끝났다로 울겨 먹는 거죠. 왜냐하면 김문수가 21%가 나왔고요. 한동훈이 11%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전체. 자, 요 기사가 어떻게 이제 떴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표로 거론되는 다음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나 생각하냐? 라는 질문에는
김문수가 21.3%, 한동훈이 11%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기사가 또 어떻게 나왔냐.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이 지지도를 보니까 김문수가 46%, 한동훈이 18%.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의 지금 3배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근데 이것 때문에, 아까 그런 썸네일을 올리는 거예요. 봐라. 지금, 만약에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면 한동훈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왜? 국힘 지지층에서 지금 3배 차이가 나니까. 김문수가 46인데, 지금 한동훈은 1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썸네일이 이렇게 돼요. 한동훈의 충격물락, 배신자의 최후 지지율 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문수가 정말 이 선거 나오면 이게 당대표가 될까요? 물론 뭐 한동훈이 안 나오면 또 김문수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도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아, 6, 7년생 한동훈님, 저는 개딸당이 김민석 같은 인사를 등용하는 결국 그들의 디스크를 키우는 헛발질이라는 의미로 그렇죠. 그거는 정말 시한폭탄이죠. 개딸 대통 개각 인사하는 짓이 윤꼴통 인사하고 비슷하잖아요. 결국 개딸 대통 리스크에 더하여 리스크를 쌓아가는 것이고 한동훈이 정상적으로 몸을 풀고 정식으로 등판하면 그 리스크가 이쪽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국민 민심을 흡수가는. 예, 예, 동의합니다. 제가 왜 이 동의하냐면 지금 뭐 얘네들은요 이게 눈 뜨고 봐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예를 갖다가 몇 개 지금 67년생 한동훈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예를 이제 몇 개 들어보자면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특활비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갖고 82억을 갖다가 삭감해서 영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재명 정부 지금 30일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야, 하고 보니까 이게 돈이 필요하네. 움직이려면 이게 91억 원. 예? 90 아니 무슨 뭐 1억도 아니고 영원에서 갑자기 이게 뭐요? 90억 배가 뜁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맨 처음에는 지네들 하고 싶은 뭐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크게 놔두면 그게 서로 재충수가 돼갖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네들끼리 결국은 찌르고 싸우고 다 죽는다. 여러분 혹시 그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뭐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소수야. 근데 적군 적군은 엄청 많아. 뭐 10만 대군이야. 그래갖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희한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뭐 기습을 해갖고 목을 따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냐면 무기를 들고 싸우지 말고 그냥 꽹과리하고 나팔하고 그런 거를 하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칼이나 창을 들고 가지 말고 그래갖고 오밤중에 사방에서 북도 들리고 꽹과리 두드리고 나팔을 불어라.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갖다가 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거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칼을 들고 싸워도 모자를 파네. 그 10만 대군을 무슨 수로 꽹과리로 이깁니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걔도 믿음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가갖고 오밤중에 꽹과리 치고 나팔 불고 북치고 그렇게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얘들이 놀래갖고 서로들 적군인 줄 알고 지네들이 오밤중에 칼싸움 해갖고 다 죽었더라.
아니, 이런 게, 곳곳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이런 대목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은 자기 세상이라고 해갖고, 뭐, 이재명 개인 리스크 없애겠다. 뭐, 다 뜯어 고치고, 법률도 뜯어 고치고, 다 중단이야. 더 이상 못해. 그래갖고, 다 뜯어 고쳐놓고. 지금 뭐, 김민석, 말도 안 되는, 정말, 자격도 안 되는 총리 세워놓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 김영훈이라고, 이 사람도 지금 장관 후보인데, 김영훈, 5년치 지방속대 안 내다가, 이번에 이제 언론 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빚 탕감을 갖다가 해주니까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 정말 뭐 국가에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 빚 안 지고, 뭐 빚진 거 있으면 다 갚고, 대출 갚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던 이 사람만 바보가 되고, 이렇게 김영훈처럼 끝까지 버틴 애들 있잖아요. 세금 떼먹고, 이거죠. 지방소득세 세금이잖아요. 이거 끝까지 안 내고 버티고 이러면은 이재명이 딱 나타나갖고 야 탕감 갚지 않아도 돼 국가에서 그냥 세금으로 다 때려갖고 해결해줄게 그런 거죠. 그게 이재명 돈은 아니고 결국 우리 주머니 털어서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인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뭐 장관이 됐건 누가 됐건 뭐 검사가 됐건 자관 인사하는 중에 제대로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흠이 없는 뭐 한동훈처럼 한동훈 왜 그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초기 내각인데 그런 것처럼 흠이 없는 사람 있으면 좀 내놔봤으면 좋겠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 재적 과반 출석에 그다음에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면은 다 통과된다. 이거 하나 믿고 지금 다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김민석도 국회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통과시켜 놓고 제가 방송 바로 키기 전에 오후 6시 36분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 인준한테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김민석의 또 일성이 과감해요. 국무총리 돼갖고 그럼 기자들이 기자회견 할 거 아닙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이 이거야. 폭정 세력이야. 초도화도가 폭정 세력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민주당 빼고는 다 폭정 세력인 거야. 누가 됐든 우리도 폭정 세력입니다. 김민석한테는 그러니까 보수는 다 폭정 세력이야.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일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게 되면 처음이야 지네들이 쟁취해 버리죠. 이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그렇게 쟁취해 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안가를 갖다가 무슨 뭘로 개조를 뭘로 개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금도 그 삼청동 그러니까 옛날 그 청와대 뒤에 이 삼청동 아닙니까? 정말 삼청동에 가면 거긴 정말 옛날부터 이 기생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 삼청동입니다. 그 삼청동에서 이병철 씨의 그 자서전이 써진 거예요. 기생집에 앉았을 때, 모면하는 방법, 이렇게 해갖고, 아니,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 한 거 있고, 뭐, 기사단 같은 뭐, 그런 사람 앉아있는데, 계속 뭘 해달라고 그러면 이거는 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해주자니, 이거는 내가 죽겠고,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기생들이, 여러분, 거기 기생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지금 뭐, 템프로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가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봤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뭐야 그 20대 그 교수님들 학회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 들을 만한 알만한 아주 큰 학회인데 거기 학회에 제가 간사를 했었어요. 간사를 해갖고 간사의 역할이 뭐냐면 서로 이제 연락 주고받고 연락 주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 하면은 이제 그 임원들이 있을 거 아닌가? 임원들이 이번에는 뭐 어느 집에 가서 저녁을 하는 게 겠다 어느 술집을 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웬만한 뭐 요정집 뭐 방배동 그때는 방배동 카페가 굉장히 뜰 때였거든요. 방배동 카페 뭐 유명한 카페 술집 뭐
어디가 좋은지 본의 아니게 그냥 그 간사 일을 하면서 자동으로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만나신 분들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기생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조 시대만 기생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는 있었어, 그게. 제가 거기서 정치, 경제, 자금, 뭐, 그냥 모든 걸 갖다가 막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요. 무슨 템프로 여성,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생한테 느껴지는 그 포스가 있어요. 아, 정말. 터치 하나 할 수 없는 그 포스가 있습니다. 예, 기생들의 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 포스 있는 기생들을 옆에 앉혀놓고,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이 박정희 시대 때, 이렇게 한 영웅들이죠. 예. 그럼 분리하면 어떻게 됐냐? 아, 삼청동 분리하면, 갑자기 술을 갖다가, 기생머리 얼굴에다가 확 뿌리면서 기생 싸대기를 갖다가 딱 뿌려채고 그냥 박차고 나온다. 이게 자서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참 재미있게 살았던 이벽철 회장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세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재밌게 살았던 시대예요. 예, 그런 무용담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너무 심각해. 예. 무용담도 없고 그냥 서로 뭘 죽이지 못해갖고 날리고 유튜버들도 서로 죽이지 못해갖고 날리고 정말 우리가 재미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도 우리 살 만큼 살았으니까 세상 재밌게 살았습니다. 아, 예. 강선웅님, 한동훈 대표님, 정당입니다. 아, 김은수 할아버지, 자동당입니다. 김토리님, 안 됩니다, 문수. 당연히 안 되죠. 6.7년생 한동훈이 개달당과 개달당 흑발질로 그 정권의 리스크가 쌓여가는 동안 한동훈은 신당을 창당하던 국짐을 국임을 정상화해서 똑바로 바로 서야죠. 계속 끌려다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예, 신당 창당하면 욕을 먹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처럼 욕을 바가지로 배신자가 되어버린다. 한동훈 지지층에서는 신당 창당하면 한동훈의 배신자가 된다. 강선홍님, 이재명, 저거는 좌파 보기 싫어요. 예, 사필기정님, 우리나라를 떠나가는 재력가들이 러시아, 브라질 등을 제치고 세계 4위로 올랐다는 뉴스를 봤네요. 착잡하네요. 이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업 안 하죠. 제가 뭐 사업가들은요, 아주 이 사업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요. 역시 사업가는 사업가예요. 이 계산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판세에 읽는 거는 그래도 사업가들이 정확하게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굳이 뭐 이런 나라에서 사업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재용 회장은 저는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뭐가 아쉽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 20년 전쯤 기사가 한번 나온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삼성이 본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아. 근데 지금은 본사가 어디에 대한민국의 본사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어차피 삼성은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필리핀에도 삼성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없는 나라가 없이 그냥 웬만한 나라에는 다 그냥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근데 그 헤드쿼터만 등록을 갖다가 미국의 뉴욕으로, 뭐, 맨하탄에다가 헤드쿼터를 등록한다든가, 이 국적을 바꿔버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들은요, 국적을 바꿔요. 왜냐하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70% 세금을 내야 돼. 아니, 그거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벨기에는요, 9%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는 벨기에에 많아요. 아니, 그 세금 9%만 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뭐 EU처럼 이렇게 하나로 막 움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그 국적을 막 바꿔요. 뭐 이건 뭐 스웨덴에다가 뭐 벨기에 국적이었다가 막 이렇게 막 바꾸거든요. 정말 그 이재용 회장이 지금이라도요. 그 삼성의 헤드쿼터 등록을 갖다가 이 앞으로는 이제 삼성은 미국 회사다 하고 맨하탄에다가 본사를 갖다 놔두는 순간
삼성의 주가는 4배가 폭등한다. 이렇게 제가 20년 전인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면서도 그렇게 굳건히 그냥 대한민국을 지고전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정말 애국자 중에 애국자죠. 네, 한국을 안 떠나고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왜? 아니 삼성그룹에서 한국의 GDP의 25%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그룹에서 세금을 갖다가 한국에 4분의 1을 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끝까지 호남 사람들은 삼성이 해체돼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 정말 내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야. 제가 이 전라도를 갔다가 한 3년을 갔다가 계속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정말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은 약간 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다르시다. 굉장히 많이 다르시다. 애고 어른이고 생각이 너무 다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필균형님 말에 제가 정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사업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업하시는 분은 정말 애국자이십니다.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사업으로 따지면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게 한국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아예 그냥 국가법으로 외국인들이 못하는 업종을 갖다가 너무 많이 정해놨어. 이게 자유 경쟁이 아니야. 처음 스타트부터 불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서 와서 살 생각하지 마시라. 그냥 놀러 오시라.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동영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함다롱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스티커 멤버십은 없었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함다롱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원 큰 금액을 후원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 강선홍님, 미래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사람 한동훈 대표. 정말 맞는, 네, 정말 동의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동훈 대표는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귀인입니다. 네, 이게 뭐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0년에 한 번, 100년에 왜 아랑드롱 지금 돌아가셨지만 아랑드롱이 저희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년에 한 번 나오는 그런 미남이다. 키도 크고 비율도 딱 맞고 정말 이렇게 조각형으로 정말 아랑드롱의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아랑드롱은 주로 이렇게 좀 조폭 영화를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스콜피온이라는 그런, 거기 이렇게 옛날에 이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해갖고요. 그 양복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러운데, 옛날에는 아랑드롱이 키가 큰데, 탁 스트라이프 이렇게 탁 줄간 양복을 갖다 입고, 그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차에서 탁 내리는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동훈 귀한 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 대우받으면서 살았나요? 이순신 생전에? 그렇지 않잖아요. 뭐 원균이 모함하고 또 이존지 선존지 사람을 못 알아봐 갖고 또 뭐야 이순신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탈 광직해 갖고 백의종군 시키고 좌우간 그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순신의 진가를 몰라보고. 하지만 이순신은 역사에 큰 획을 그어서 아직도 대한민국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다. 똑같습니다. 지금 한동훈이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떻게든 한동훈을 죽이려고 난리를, 옛날에 그 이순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난리 쳤던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죽느냐?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 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이 더 한동훈을 똘똘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가 어쨌든 한동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강선홍님 말씀이 맞는 게, 우리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뭐 앞으로 살아봐야 뭐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저희가. 네? 뭐 20년, 30년. 네. 하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요, 아직도 60년 살아야 되잖아요. 아직도 70년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아직도 한 80년 이상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80년, 90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우리가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미있는 시절에 그 영웅의 시절에 영웅들을 보면서, 영웅들을 모델 삼아서 그렇게 살아온 어떤 세대인데, 지금은 영웅이 있습니까? 무슨 모델이 있습니까? 바라볼 사람이 있습니까? 뭐 경제가 좋습니까? 우리 때는 경제 성장률 7%, 8%씩 하던 시절에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 1%, 1%도 안 돼갖고 뭐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금 이걸 걱정하고 사는 우리 아들, 딸들. 정말 이런 나라 물려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한동훈을 대통령을 만들었고 제대로 된 세상을 갖다가 물려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예, 67년생 한동훈님, 인류 기업 해체 운운하는 사람들 규모의 경제 원리는 알고 떠드는 건지 한심 그 자체 쪼개면 힘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역량을 집중할 수도 없고 비용도 더 많이 들 텐데 아니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MBA 할 때 그 저를 가리켰던 걔도 세계적인 석학, 제가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야로 세계적인 석학이고 그분이 쓴 책이 미국은 교과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책을 갖다가 교수가 선택한 게 그 교재가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책을 사서 거기서 이제 시험 보는 거죠. 그분이 쓴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한국이 왜 그때 네 마리의 용이라고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그 다음에 베트남인가?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 됐고, 그 당시에. 그래갖고, 네 마리의 용이다 그래갖고, 그분이 딱 점친 게 뭐냐. 그때가 1990년대거든요. 그분이 점친 게 뭐냐. 이 네 마리 용 중에 누가 가장 승리를 할 거냐. 대한민국이다. 다들 놀랬습니다. 아니, 그때는 대만도 잘 나갔고요. 대만도 잘 나갔고, 말레이시아도 잘 나갔고, 다들 잘 나갈 때거든요, 그게. 근데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 한국에는 뭐가 있느냐? 다른 나라에 없는 재벌이라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대. 이거는 서양에도 없고, 동양에도 없고, 딱 어디에만 있느냐? 한국에만 있대. 그래서 그 재벌이라는 단어를요, 영어로 번역하지 않은, 뭐 재벌, 뭐 빅컴퍼니, 빅패밀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재벌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체벌 이렇게 썼어요. 이건 개념이 없어갖고 미국에도 이런 개념이 없고 어느 나라에도 이 재벌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독특하게 한국만 갖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고유명사로 써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맞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대만이 1인당 국민소득 무슨 4만 불인가 엄청나게 왜 PC 그거 조립해갖고 떼돈을 벌 때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 교수님이 거기서 대만은 한국에 적수가 못 된다. 아예 그냥 접어놨습니다. 대만은. 그 이유가 뭐냐? 대만은 경공업으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한국은 뭐야? 중화학공업을 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중화학공업 이거는 셋업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셋업이 되면 경쟁이 최고다. 그 경쟁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혹시 석학은 석학 아닙니까?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삼성이 해체돼야 되는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은요,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라도를 가잖아요. 그 3년 동안 제가 왔다 갔다 거의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가면 그냥 질문만 하지 내가 뭘 갖다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얘기해봐야 맨 처음에는 좀 얘기를 몇 마디 해봤는데 이 씨도 안 먹혀, 이빨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지금 똑같죠. 신당창당 얘기하면 나보고 분탕 친다, 배신자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을 죽이려고 한다. 아니, 신당창당이 왜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해를 못하겠어. 꼭 전라도 애들 같아 그런 애들 보면은. 예, 그래갖고 3년 동안 그냥 물어보기만 했습니다. 얘기해봐야 설득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 강선홍님, 예, 맞습니다. 나라를 생각해. 한동훈 대표님 대통령 되시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예,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거다. 예, 그거 제가 마지막 인생의 미션으로 알고 지금 열심히 오늘도 필리핀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10분 되는 긴 방송에 이렇게 또 이렇게 1시간으로 안으로 들어오진 못하네. 얘기하다 보면 꼭 1시간이 좀 넘기는 하네요. 예. 이 사실 유튜브 방송이 1시간이 넘는다는 거는 굉장히 긴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유튜브 이렇게 영상 보고 딱 이렇게 해봤고 시간을 딱 나오잖아요. 뭐, 뭐 30분, 20분 이러면은 이렇게 보지만 30분이 넘어가면요. 아예 클릭을 안 해요. 아니, 30분 동안 이걸 보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예, 쇼츠 영상도 안 보는데, 쇼츠 영상 그거 뭐 1분, 2분짜리도 안 보는데, 어떻게 30분이 넘는 영상을, 재방송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1시간 10분 되는 방송에, 보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채창이 함께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되시고요. 벌써 일주일이 다 갔네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역시 저는 금요일도 불타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